제가 이번에 ROA 상장기업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느 기업이 탑이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같은 수익성 악화 시대에 어떤 손익정보를 봐야 되느냐, 요거 하나만 오늘 듣고 기억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뭐하러 숫자를 보겠습니까? 숫자를 알고 미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정말 주가에 얼마 정도 설명력이 있느냐, 정말 주가랑 관련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알고 투자의 정도진입니다. 오늘 우리 첫 방송 하게 됐는데요. 세 가지 내용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이 경제가,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지,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가 뭔지, 특히 오늘은 손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기사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만으로 여러분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충분할지, 특히 오늘은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를 갖고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6월 4일 날 한국은행에서 속보라고 해갖고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18년도 지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18년 법인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전부 다 나빠졌고 안정성은 좀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매출액 증가율이나 총자산 증가율 같은 거 정년보다 반이나 나빠졌어요. 그런데 수익성도 나빠졌다고는 하는데요, 그 수치가 7.3에서 6.9, 7.4에서 6.6,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시면은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 59.7에서 56.0으로 그 떨어진 수치가 그렇게 확 와 닿으세요? 저는 잘 와 안 닿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대상이 법인 기업이에요. 근데 저희 방송은 상장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재무정보라는 게 있죠. 숫자들, 그 공개된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2022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 여러분 전부 다 한번 뒤져봤는데요. 여러분 투자할 때 어떤 수치를 보세요? 대부분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ROA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ROA. 이익을 자산으로 나눠준 거죠. 이 ROA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ROA가 20% 이상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 해에 2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만에 모든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겠죠. 이거 대박인 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 많을까요? 이런 회사 적죠. 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주변에 알고 계시면은 알고 투자 우리 같이 정보 나누시죠. 나눠 갖는 정보 속에 늘어나는 우리 재산. 딱 밑에 키보드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 이런 기업이 몇 개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요, 82개밖에 없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 4%밖에 안 돼요. 이것이 2018년도로 갔더니 39개 기업이에요. 4%에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2%로. 그러니까 이런 기업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20% 되는 ROA 기업 찾기 정말 어렵고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기대하는 수익률은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업만 찾아도 대박이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에 이런 기업들이 상장 기업 중에 몇 개나 있었나 봤더니요, 389개니까 한 20% 정도 돼요.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252개 기업, 10% 초반대가 됩니다.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라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그 11년도보다 무려 절반이 나빠졌다는 뜻이겠죠. 10%도 그렇고, 그럼 5% 갑시다. 5%. 5%면은 20년 만에 회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살에 이제 투자하면은 40살에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 866개 기업이니까 상장 기업 중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이게 594개 기업으로 떨어집니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5%도 이렇게 됐는데 2% ROA가 몇 개나 되나 한번 봅시다. 2%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권에 투자해도 한 2% 정도는 얻을 수 있는데, 채권 투자보다 못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 한번 살펴보시면 11년도에 533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기업 중에서 한 26% 정도 됐는데, 무려 18년도로 가시면 933개 기업이 돼요. 절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절반.
절반의 기업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한 기업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묻지마 투자 가능할까요? 소문만 듣고 투자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초과 수익을 얻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소문 듣고 비재무 정보 듣고 숫자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분이시죠. 워렌 버핏.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분 얘기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주주들한테 글을 쓰세요. 그 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 숫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언어와 같은데 내가 이걸 못 잃었으면 길을 잃어버렸을 거다. 어떻게 평가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시작할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조차도 숫자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알고 투자하는 게 바로 우리 방송의 모토고, 그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볼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악화에 이자 줄짝, 자산 팔아 빚 갚는 기업들 많아졌다. 하나 기업을 보시면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국제빌딩 매각과 관련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수익이 악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수익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 롯데케미칼의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어느 숫자 보시겠어요? 많은 정보가 우리 세상에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숫자를 볼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저 밑에 보시는 뭐가 있습니까? 당기순이익이 있죠. 모든 손익 정보가 다 녹아져 있는 거,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저거 봐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이 숫자는 잡다한 손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노이즈가 많아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그렇죠. 영업손익을 보셔야 됩니다. 그 회사가 나 이거에서 돈 벌 거야, 그 본질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종목에서 돈 번 걸 나타내는 거예요. 체육 선수는 골 넣어야 되고 탁구 선수는 탁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거에서 돈 벌겠다는 거, 그게 영업손익이에요. 주가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주가 변동에 대해서 영업손익을 알면 맞출 확률이 7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죠. 아까 말씀드린 당기순손익 같은 경우에는요, 5%도 안 돼요. 롯데케미칼 갖고 한번 우리 찾아보면요, 당기순이익 한번 보시겠어요? 16년에 당기순이익이 1조 3천억이었습니다. 17년 갔더니 25% 올랐어요. 3천억 정도 더 벌어갖고 1조 6천억 됐다가 18년에 가니까 1조 4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떨어진 거죠. 요거를, 요 숫자 한번 잘 보세요. 25% 올랐다가 13% 떨어지죠. 이 숫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숫자 그러면 막 이제 저항감이 생기는데, 사실 숫자에 익숙해지면 얘기할 때 엄청 편해요. 영업이익 보시면요, 2016년도에 1조 8천억이었는데요. 2017년도에 2조 3천억, 27% 올라요. 오르는 숫자는 당기순이익하고 비슷하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얼마 떨어지냐면 13%의 3배에 해당되는 36%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손익 다 합치면 18년도에 17년도보다 13% 떨어졌지만 영업의 본질적인 손익에서는 무려 36%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떨어진 게 비슷해요. 16년에서 17년도에 25% 올랐는데 18년도에는 32% 떨어지죠. 그만큼 매출 손익하고 영업이익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19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뭐하러 숫자를 보겠습니까? 이 방송을 여러분이 보시는 이유는 숫자를 알고 그 숫자를 통해서 미래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2019년 1분기에 발표가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성과가. 그거를 그냥 단순히 1년치로 제가 전환해 봤어요. 당기순이익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2019년에 28% 떨어져요. 그 정도에 13% 떨어진다고 그랬다가 2배가 더 떨어지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매출 총이익하고 영업이익 보세요. 떨어지는 숫자가 비슷하죠. 영업이익은 38%, 매출 총이익은 30%. 이게 추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추세가 나타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만 보면은 작년도의 하락과 비슷한 추세로 하락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정말 주가에 얼마 정도 설명력이 있느냐? 정말 주가랑 관련이 있느냐? 그거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의 주가 변동표입니다. 2017년도에 주가가 확 떴죠.
그 다음에 2018년도 3월 2일 날 롯데케미칼이 최고 주가를 갱신을 합니다. 47만 5천 원. 29% 올라요. 기억나세요? 아까 숫자 본 거 당기순이익이 25%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7%, 매출 총이익이 25%. 어느 게 가장 비슷합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제일 비슷하죠. 그런데 더 대박인 게 떨어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성과가 안 좋았죠. 그 2018년도에 성과가 안 좋고 2019년도에 얼마 전에 3월 말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최고가에서 떨어진 걸 보시면 몇 퍼센트가 떨어지냐면 39%가 떨어집니다. 앞에 돌아보시면은 2019년 제가 예상한 수치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28%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은 38%, 매출 총이익은 30% 떨어진다고 분명히 숫자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 주가 떨어진 게 39%입니다. 영업이익 떨어지는 거 예측한 게 38%예요. 이렇게 영업이익을 보시면 주가 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들의 영업소인 지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기사 보시면은 이자 비용도 못 갚는 기업들 많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하고 영업이익을 정말 한 번에 볼 수 있는 숫자는 없느냐? 그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 기자분들은 바로 이자 보상 비율 얘기 많이 하시는데 롯데케미칼 갖고 이자 보상 비율이 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또 착시 효과가 있어요. 롯데케미칼이 이자를 못 갚으니까 갖고 있던 국제 빌딩 팔아서 이자 비용 감당하려고 한다. 요거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롯데케미칼의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착시에 현혹되지 않는 정보 뭐라고요? 영업이익이죠. 그 영업이익인데 숫자는 혼자 볼 때랑 다른 숫자 같이 놨을 때랑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눴을 때 그 밑에 보시면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뜨죠. 이 숫자가 100%가 안 된다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빚을 갚는 것도 아니고 이자 갚는 데 헐꺽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롯데케미칼은 2016년도 보니까요 282%, 17년도에 307%, 18년도, 19년도 떨어지긴 하는데요. 100%는 다 넘어요. 앞에 나온 기사랑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이자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대부분 기사가 여기서 멈춰요. 요 멈추지 마시고 우리 한 번 더 나가보자는 겁니다. 정말 수익성이 나빠서 문제인지 아니면 이자 비용 같은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서 문제인지 정보를 쪼개서 보면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쪼개는 거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 나눠드릴 텐데요. 이 이자 보상 비율을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수익성으로 쪼개고요. 또 하나는 자금 조달 비용으로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느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고요. 이자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 나누기 이자 비용이었죠. 그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각각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16년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나온 정보를 갖고 쪼갰더니 자금 조달 비용 먼저 보시겠어요? 16년도에 0.80%였는데 0.76, 0.60, 0.56으로 떨어지죠. 이자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같이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남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제가 막 혼자 이러고 있으면 남들이 보면 아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생각할 텐데 여러분이 유튜브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깨달음이 오거든요. 자금 조달 비용 한번 보세요. 떨어지죠? 앞에 기사와 난과 약간 톤이 달라요. 이자 비용이 부담이 돼요? 이자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이 국제 빌딩을 팔았는데 이자 갚으려고 헉헉거려 갖고 팔았냐? 요거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왜 팔았을까요? 수익성을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22.5%에서 17년도 잠깐 올랐다가 18년도 15%로 떨어지죠. 2019년 1분기 실적은 10.6%까지 떨어져요.
롯데케미칼이 국제빌딩을 판 거는 뭐 때문에? 팔아서 수익성을 올리려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롯데케미칼 주식을 갖고 있다. 뭐 보셔야 돼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의사결정이 있는지, 투자 의사결정이 있는지. 자, 롯데케미칼이 이제 국제빌딩을 파서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지 그거를 보셔야겠죠. 모든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자가, 그게 바로 남들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방송은 현혹되지 않는 숫자를 우리 같이 찾아보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봐야만 되는지 숫자를 통해서 찾아보는 게 저희 방송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죠. 미래를 예측하려면 숫자를 봐야 된다. 19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후반기에 상장 기업들 점점 더 어려웠고, 루머나 소문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한 것보단 숫자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 숫자 중에서도 요즘 같은 수익성 악화 시대에 어떤 손익 정보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최소한 요거 하나만 오늘 듣고 기억하셔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영업이익.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들, 여러분이 이미 투자하고 계신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나가면 그 영업이익을 다른 정보와 섞으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자 보상 비율인데, 여기서 남들보다 우월한 수익을 얻으려면 나눠보시자는 거죠. 수익성과 자금 조달 비용.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이나 갖고 계신 기업들이나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시고 다시 그것을 매출으로 각각 나눠보시면은 여러분 의사결정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ROA 상장기업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 탑이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막 콘텐츠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 ROA가 39%예요. 기회가 되면 이 기업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볼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업들이 있죠. 궁금해하시는 산업. 댓글에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 기업에 대해서 또 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의 생명은 구독과 좋아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